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무서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AI가 바꾸고 있는 일자리 지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딱 하나예요. 직업이 통째로 사라진다가 아니라 일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구조가 바뀌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 수가 바뀌고 경력 경로가 바뀌고 결국 고용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 그럼 2026년에 AI가 뭐가 달라졌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까지 떠올리던 AI는 대체로 이런 모습이었죠? 질문하면 답해주는 도구, 정리해주고 요약해주고 번역해주고 문장 만들어주고 생성형 AI라고 많이 불렸던 그 단계요. 그런데 2026년을 기준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이유는 AI가 답변에서 멈추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에이전트 AI예요. 말 그대로 대리 수행입니다. 사람이 목표만 던지면 AI가 그 목표를 쪼개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를 선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밀어버리는 형태죠.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 마케팅 캠페인 준비에 같은 지시가 들어가면 AI가 시장 자료를 모으고 타겟을 분류하고 메시지 초안을 뽑고 광고 문구와 소재 방향을 만들고 일정과 예산안까지 틀을 잡아놓는 식으로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AI가 컴퓨터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몸을 갖는 흐름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형태로요. 그리고 한국은 이 파도를 남들보다 먼저 크게 맞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로봇 밀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언급되는 나라예요. 노동자 만 명당 로봇이 1012대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세계 1위로 거론되고 세계 평균이 162대 수준으로 언급되기도 하죠. 숫자 하나만 봐도 한국은 자동화 인프라가 이미 두껍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소프트웨어 AI는 사무실에서 문서, 분석, 보고, 조율 같은 머리 쓰는 일을 빠르게 바꿉니다. 하드웨어 쪽 로봇은 공장과 물류에서 이동, 분류, 집기, 조립 같은 몸 쓰는 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2026년은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시장으로 확 들어오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숫자도 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분석에서는 국내 일자리 중 약 12%가 AI 대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규모로는 약 341만 개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글로벌로는 골드만삭스가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9,20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고 보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지만 순증이 7,800만 개 수준이라는 식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순증이냐 순감이냐는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사라지는 일자리와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것. 즉 전체 숫자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규모 재배치와 구조 조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 창구 업무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음날 바로 전혀 다른 직무로 이동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 분석이 더 날카로운 지점을 찌른 건 단순 업무만 위험하다는 얘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직업별 AI 노출도를 따져보니 노출이 높은 쪽에 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같은 직업이 올라옵니다.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죠? 이 직업들은 대체로 지식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일, 즉 데이터와 규칙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는 업무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AI가 가장 강한 게 바로 그 영역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찾고 결론을 뽑아내는 능력. 반대로 상대적으로 노출이 낮게 잡히는 직업군으로는 창의성, 관계, 신뢰 같은 요소가 핵심인 직업들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예술이 안전하다 같은 단순 결론이 아니라 업무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 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I 대체 위험이 높은 업종 7개를 7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왜 위험한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이 바뀌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할게요. 먼저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직업 자체로 내일 당장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종 책임과 제도, 그리고 현장 판단이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고용과 업무 방식은 흔들립니다. 왜냐면 전문직 업무를 쪼개보면 꽤 큰 비중이 정보 처리, 분석, 검토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의료에서 중요한 업무는 증상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좁히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법률에서도 많은 시간이 판례, 조항, 문서 검토에 들어갑니다. 회계도 정형 데이터 기반 점검과 분석, 이상 탐지 같은 업무가 많죠. 여기서 AI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신해서 더 빠르게 한다가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는 같은 업무량을 더 적은 인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변화가 먼저 옵니다. 즉 직업이 사라지기보다 직업 내부의 인력 필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이게 전문직에서 가장 현실적인 충격입니다. 실제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최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런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의사인력수급계획위원회가 AI 로봇 등 미래 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늘린 의대생들이 10년 뒤 현장에 나오면 기술의 자리를 내주고 잉여 인력이 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학부모들을 향해서는 아이들을 의대라는 안전해 보이는 감옥에 가두지 말라며 의사 고소득의 환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과 물류입니다. 여기는 피지컬 AI, 로봇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로봇이 특정 위치에서 고정된 반복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휴머노이드, 자율 이동 로봇, 컴퓨터 기전 기반 집기 기술이 결합되면 사람이 많이 붙던 구간이 넓게 자동화됩니다. 공장에서는 단순 조립이나 이송 반복 작업뿐 아니라 현장 변수가 있는 작업까지 자동화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요. 물류센터는 분류, 피킹, 포장, 이동 같은 업무가 점점 무인화 쪽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로봇 도입 강도가 원래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가능성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로 바뀔 확률이 큽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자동화를 넣는다. 그런데 시스템이 한번 구축되면 이후에는 굳이 예전 인력 구조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고용 구조가 얇아지는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콘텐츠와 창작 분야입니다. 이쪽은 이미 체감이 빠른 분야입니다. 생성형 AI가 이미 이미지 편집, 번역, 자막 생성 같은 작업에서 속도와 비용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죠. 특히 충격이 먼저 가는 곳은 보조 작업입니다. 웹툰 제작 과정에서 배경, 채색, 보정 같은 대량 처리 파트, 영상에서 컷 편집, 자막, 요약 정리 같은 반복 파트, 상업 디자인에서 배너, 상세 페이지, 광고 문구 같은 제작 파트, 비즈니스 문서에서 이메일, 매뉴얼 같은 실무 파트. 이게 왜 위험하냐면 콘텐츠 산업은 보조 인력에서 숙련해서 상위 역할로 성장하는 경로가 두터운 편인데 보조 인력이 먼저 줄면 성장 경로 자체가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은 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기획, 연출, 브랜딩으로 승부하는 쪽, 중간지대가 가장 압박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IT 개발 분야입니다. 여기는 아이러니합니다. AI가 들어오면 개발자 수요가 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업무 구성이 바뀌면서 초급 구간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AI 코딩 도구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코드 한 줄 추천이 아니죠. 기능 구현, 디버깅, 테스트 케이스 작성, 문서 정리까지 자동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예전에는 신입 개발자가 담당하던 영역이 있습니다. 단순 구현, 반복 수정, 유지 보수성 작업, QA 성격의 점검. 그런데 이 구간이 AI가 가장 잘 먹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채용 구조가 바뀝니다. 코드만 할 줄 아는 사람을 많이 뽑는 방식에서 AI 도구를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소수 뽑는 방향으로요. 결국 개발도 고용이 통째로 사라진다기보다는 초급과 상급의 양극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 응대와 영업입니다. 콜센터는 대표적인 고용 흡수 산업이었습니다. 경력이나 학력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력이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2026년에는 AI는 예전처럼 정해진 답만 말하는 자동 응답 수준이 아니라 대화 흐름과 맥락을 훨씬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24시간 운영, 대기 시간 축소, 비용 절감과 같은 이유로 자동화 유인이 강해집니다. 여기에 영업도 붙습니다. 영업의 초기 구간은 반복 업무가 엄청 많거든요. 잠재 고객 발굴, 1차 안내, 메시지 발송, 일정 조율, 기본 질의 응답. 이 구간이 자동화되면 사람 영업이 개입하는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즉 기존에 사람을 많이 쓰던 전 단계가 얇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고난도 민원이나 VIP 대응처럼 사람의 숙련이 필요한 영역은 남습니다. 하지만 전체 일자리 수는 줄어드는 방향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무직과 행정 지원입니다. 여기는 기업 입장에서도 도입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고 반복적이고 규칙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일정 조정, 회의 일정 잡기, 예약, 정산, 문서 정리, 자료 취합, 보고서 초안 구성, 데이터 입력, 검수, 문서 요약과 핵심 추출, 실무 번역 이런 것들이 AI로 자동화될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구조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경력의 입구가 많이 걸려 있다는 점. 회사에서 처음 배우는 단계의 업무가 여기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이 자동화되면 신입이 경험을 쌓는 첫 단계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핀셋 채용으로 갈 때 충격이 청년층에 먼저 갈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형태로요. 마지막 1위는 금융과 보험입니다. 금융과 보험이 1위로 거론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업종은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고 규칙과 절차가 뚜렷하고 문서가 많고 판단이 반복됩니다. AI가 가장 잘 먹는 조건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은행부터 보면 오프라인 지점 축소가 계속되고 있고 남는 지점도 무인화가 강화됩니다. 단순 입출금뿐만 아니라 상담과 상품 안내까지 자동화가 확장될 수도 있죠. 증권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정리, 초안, 작성 같은 업무가 자동화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보험은 손해사정과 심사, 사기 탐지 같은 업무에서 패턴 분석이 중요하고 이건 역시 AI가 강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금융은 부분 자동화가 아니라 조직 깊숙한 곳까지 자동화가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금융권은 비용 절감 압력이 구조적으로 강해서 자동화로 인력 구조가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공포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딱 세 가지 지표로 먼저 점검하고 세 가지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내 업무의 정형성. 규칙 기반 반복 업무 비중이 높을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내 AI 활용 능력. 같은 직종 안에서도 AI를 붙여 성과 내는 사람과 AI 때문에 줄어드는 사람으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조직의 도입 속도. 내 회사가 AI 솔루션을 얼마나 빠르게 붙이는지 이게 구조 변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행동, AI를 경쟁자로 보지 말고 업무로 매일 써보기. 문서 초안, 요약, 자료 정리, 일정 정리 같은 걸 AI로 처리해보면 내 일의 어떤 부분이 자동화가 되는지를 추상이 아니라 현실로 보입니다. 두 번째 행동, 대체가 어려운 역할로 이동하기. 여기서 말하는 건 감성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문제 정의, 이해관계 조정, 책임이 걸린 최종 판단, 복잡한 의사결정 같은 영역으로 역할을 옮겨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 평생 학습을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기. 한번 배운 기술로 오래 버티는 방식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스킬을 업데이트하는 구조를 개인 단위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중요한 건 대체 자체가 아니라 증강입니다. AI를 두려워해서 멀리하면 흐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AI를 맹목적으로 믿어도 자동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승부는 AI가 일하는 방식에 맞춰 내 역할을 재설계하느냐로 갈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오늘 7개 업종 중 어디에 걸려 있나요? 그리고 내 조직은 지금 AI를 어느 속도로 붙이고 있나요? 이 두 질문에 답하면 다음 행동이 정해집니다. 지금까지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